초반부에 명상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명상보다 중요한 게 있다. 저는 이게 정우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을까 되게 기대됐거든요. 저는 이 책이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가 명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명상이 왜 중요한지에 포커스 되어 있는 책일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나오지만 초반부에 명상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명상보다 중요한 게 있다. 저는 이게 정우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을까 되게 기대됐거든요. 그걸 독자분들한테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명상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제가 이 챕터를 넣을까 말까 좀 망설였다가 제가 이거는 그래도 너무 꼭 넣어야겠다. 그리고 마보 과정에도 실제로 제가 항상 늘 강조하는 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부처님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명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게 아무리 종교적인 게 아니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잖아. 예수님도 부처님도 다 기독교가 아니셨고 불교가 아니셨다. 이분들은 이걸 종교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우리에게 명상만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팔정도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8가지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짐멸도라는 이 4가지 단어로 우리가 확 압축해 버릴 수가 있는데 삶의 고통이 있고요. 고통의 원인이 있고요.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 벗어나기 위한 길이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8가지가 진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8가지 길 중에 사실 명상 수행에 관련된 것은 3가지예요. 네. 바른 노력,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렇게 3가지고요. 나머지 그럼 5가지는 뭐냐? 너무나 신기하게도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른 어떤 견해, 바른 생각에 관련된 거고 나머지 3가지는 얼마나 우리가 이 삶을 바르게 사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명상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좀 너무 쇼킹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게 유명한 서구에 그런 유명한 명상가들이 많아요. 막 되게 큰 명상 센터를 운영했고 막 되게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말년에 보면 스캔들 뭐 제자들을 성폭행했다거나 혹은 뭐 커다란 횡령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명상을 제가 시작하고 명상계라는 곳에 딱 들어오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명상 도대체 왜 한 거지 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믿음은 명상을 하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몇십 년을 했고 막 구루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저는 그 제콘필드님 저에게는 이 수행의 방향을 잡아주신 스승님이었는데 제콘필드님을 만나서 명상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수행을 보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하고 다시 저는 수행의 방향을 잡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책에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명상을 뭔가 신비한 힘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스페셜해지고 특별해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깨어난 자야. 그치, 맞아요. 성숙한 사람이야. 맞아요. 뭐 혹은 난 미래를 볼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명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명상을 더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이 수행을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스승님들한테 드렸을 때 네가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적게 준다면, 번뇌가 줄어든다면 이제 그건 수행을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너무 강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또 친구기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가 정은님이 명상을 시작한 지 3년 차 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초심자? 초심자 때 만나서 10년 동안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너 유정원 대표랑 친한데 명상가랑 친구가 되면 뭐가 달라? 이렇게 막 물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순간에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그 유정원 대표이자 제 친구의 성장을
성장의 변화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제가 이 명상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면 그것은 삶의 진정한 변화이다라고 할 때 그럼 내 친구 정은이의 명상가로서의 진정한 삶의 변화는 친구로서 내가 뭘 봤지? 이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궁금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 개가 아주 확실해지는데 하나는 얘가 물욕이 없어졌어. 3년 전에, 10년 전에도 물욕이 많았을 수가 없는데 거의 돈이 없어. 없어서. 그때도 별로 없었는데 시간을 거듭하면서 확연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그 위에 초연해지고 있다는 걸 내가 볼 수 있었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그 놀라움이었고 두 번째는 빠른 자기 인정. 그래서 뭔가 우리가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정은님이 다른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을 때 나한테 그걸 얘기를 할 때 보면 그쪽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너무 빠른 거야. 보통 우리가 화가 나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때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전 대화 훈련하다 보면 그 과정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쪽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를 제안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정우님은 그게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 저는 이 두 가지 변화 우선 너무나 많이 받고 세 번째는 외부의 자극에서 자신의 평온함을 찾는 실력. 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도구처럼 느껴졌었는데 그 명상이라는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내 친구 정훈이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쩌면 명상가로서 명상이라는 한 영역에서의 기대도 있을 수 있었겠다. 그게 또 실망으로도 갈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감동인데 재현이가 그렇게 봐주고 있었다는 게 너무 나한테도 감동이고.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가 재현 소장을 10년 전에 만날 때도 대화 교육 전문가였고 나는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 만났지만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대화 교육도 우리 8정도에 보면 바른 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비폭력 대화도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그런 쪽에서 나왔다고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딱 그 원류는 정말 비폭력. 나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그 우리의 마음의 어떤 다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현이가 그렇게 너무 봐줘서 되게 너무 좋고 고마운데 저는 사실 내면이 되게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자기 검열이 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엄격할 수는 솔직히 그래서 있어요. 내가 되게 객관적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항상 그런 걸 막 검열하려고 하니까 그런 게 저는 평온한데 또 힘들 수 있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윤리적이야. 조금 막 살아도 그 되는데. 얘기하려고 그러지. 비닐 못 쓰게 하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네. 근데 그것도 좀 짜증은 났는데 그 사건은 좀 사실 여기 안 썼더라고요. 우리가 그 부산에서 아이들 도와주고 할 때 그 아이들 바닷가에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우리가 간식을 사다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 좀 비닐봉지에 좀 넣어서 가자는데도 부득부득 그냥 손으로 들고 가자고 비닐을 쓰지 말자 그래서 끝끝내 쓰지 못했던 비닐봉투 하나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정은님을 보면서 얘가 명상가가 되어가더니 참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은님 결혼식 때 제가 사회봤잖아요. 제가 울었던 거 알죠? 그때 내가 왜 울었었냐면 혼인선언문인가? 이제 그거를 읽어줄 때 그 남편은 저의 반대 방향에 있어서 내가 얼굴을 못 봤고 정은님은 남편을 바라보는데 그게 나한테서 딱 보이는 각도에서 눈을 봤는데 그 남편을 바라보는 눈동자에서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빌려 쓰는 모든 것들을 함께 쓰고 돌아갈 때는 이 세상에 다 돌려주고 돌아간다라는 그 말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저게 명상을 하는 저 두 부부가 명상을 통해 변해가는 또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삶의 여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들어요. 저랑은 사뭇 다른 삶이지만
전 재현님에게 늘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재현님의 관대함이에요. 그런 사실은 재현님의 관대함은 정신적인 관대함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교육 전문가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관대함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현님은 재현님의 책에 인세를 기부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렇게까지 다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재현님 분명히 그런 관대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재현님의 관대함이, 재현님은 아마 나에게 엄격함이 우리가 갖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라서 그게 서로에 대해서 와 신기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